안녕하세요. 광전자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광전자는 지금 대박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오늘도 고점에서 물려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광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어제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 분명히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또 올라갔어요. 분명히 오늘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은 음봉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광전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잡주가 틀림없다. 이거는 망했다. 이거는 작전주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런 의견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자꾸 고점에 물리는 이 상황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피해 나가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전자를 다시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적어도 이 고점에 물리는 상황만큼은 피하실 수 있도록, 도대체 왜 자꾸 내가 고점에 물리는지, 왜 자꾸 강전자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윗꼬리만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건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도대체 광전자는 왜 이러는 것인가? 오늘 분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어제 분봉 차트죠. 어제 분명히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갑자기 끌려 올라갔단 말이죠.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웬간하면은 여러분 상한가 유지를 하는 게 보통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급격하게 밀려났죠. 이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때 심지어 거래량이 상한가 갈 때보다 거래량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분봉 차트까지 이어서 보시면은 이 지점 들어가도록 넣어볼게요. 보시면은 오늘 분봉은 이 시점 어제 상한가까지 뚫고 올라가는 거 성공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급격하게 밀렸단 말이에요. 사실 어제 상한가 가서 그 다음에 밀린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 거래량 몰리다가 급격하게 밀린 것, 이유 똑같아요.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밀리느냐? 이 지점에서 공매도를 찍어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올라갔을 땐 공매도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밀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 공매도로 찍어 눌렀어요. 상한가를 무너뜨리려면 웬간한 공매도로 안 되겠죠. 굉장히 강하게 찍어 눌렀습니다. 여러분, 순간 거래량이 오늘 더 고점 갔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강하게 누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잔고 어제 어느 정도 늘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게 공매도 현황표입니다. 광전자의 현황표인데 어제 하루 공매도가, 여러분 이전까지 공매도 추이 보세요. 아주 귀여운 수준입니다. 정말 조금 했는데 그 직전에 월요일 날은 2,000주 공매도였는데 어제 하루 갑자기 10만 주 이상 공매도로 찍어 눌렀습니다. 상한가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통 주식시장이 그렇잖아요. 상한가에 가 있는 종목은 여러분 웬간하면 매수세에 잡혀요. 심지어 어제 시장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시장이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회복 반등이긴 하지만, 회복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죠. 그랬던 상황인데 매수세가 잡혀오는 이 상황에서 상한가를 유지를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매도세가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다시 상한가로 가지 못하고 밀려난 거예요. 자, 여기까진 그렇다 칩니다. 이렇게 지나왔어요. 상한가를 공매도로 찍어 눌러서 무너뜨렸다. 거기까지 지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나는 왜 또 고점에 매수를 했던 것이냐? 이제 그 이유를 잡아봐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위에서 찍혀 눌려져 내려온 이유는 공매도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어디냐? 그것 또한 공매도 잔고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제 공매도 굉장히 많이 했죠. 이때 많이 했겠죠. 이들이 어제 공매도 잔고 쌓아놨었던 거 최대한 일단은 수익을 챙기려면은, 공매도로 수익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매도 수익은 곧 더 하락을 해서 눌려야 됩니다. 거기서 매수를 해야지 공매도 잔고를 줄이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곳에서부터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를 장 시작하자마자 찍어 눌러서 일단 눌러요. 눌러놓고 어제 공매도 때렸었던 거를 매수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즉, 쇼커버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쇼커버링이 발생을 하면서 끌려 올라간다. 쫙쫙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제 공매도 잔고로 찍어 눌렀었던 그 자리에서는 그 잔고 빨리 털어야겠죠. 그래서 저 고점까지 뚫고 올라간 거예요. 어제 상한가로 뚫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위에서 또 공매도 찍어 누릅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락세 잡히면서 밀려요. 마침 오늘 시장도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하락의 그림 자체를 만드는 게 더 쉬워진 겁니다. 즉, 내가 어제 고점에 물렸다. 오늘도 고점에 물렸다. 이유 똑같습니다. 결국은 공매도 세력 때문이에요.
공매도 세력이 만들어낸 그림에 지금 그냥 계속해서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이 세력의 움직임에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의도를 조금 읽어주실 필요가 있고, 그거 이전에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압니다. 굉장히 밀리고 있죠.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광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강통신도 마찬가지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고, 발라갔었던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쉽지 않아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일단은 내일까지는 참으셔야 돼요.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6월 12일 둘째 주 목요일은 6월,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관이 이 선물 옵션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포지션을 다시 잡아 나가는 과정 중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시켜두고 다시 포지션화를 시키려고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고 다시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장세이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은 이 변동성이 커진다는 게 여러분 매수가 커질 수도 있고 매도가 커질 수도 있어요. 이게 혼조로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중인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국내 시장은 매도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국내 시장이 3월 이후로 너무 잘 나갔어요. 예상보다 잘 나갔어.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만기일이 3개월마다 동시 만기일 자체는 3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그 3월 때 그럼 상황이 어땠느냐? 우리 3월에 동시 만기일이 이때쯤입니다. 이때예요. 이때 보면 광전자 아주 바닥에 있어요. 그죠?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예상을 하기에는 지금 전쟁 들어갔고, 원래 한국은 이 중동 쪽에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의존도가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영향 많이 받을 거니까 회복한다 해도 회복도 힘들지 않을까, 한 이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포지셔닝을 해놨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국내 시장이 예상보다 이 3개월을 지켜봤을 때 너무 잘 나간 거야.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 3개월 동안 너무 잘 나가가지고 이날 예상하기로 한 이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 광전자도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렸죠. 이러면은 기관 투자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싸, 실적 엄청 크게 땡겼다. 우리 예상한 것보다 더 나왔네? 3분기에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2분기는 가능할까? 이거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1분기에 실적을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연봉 협상이 좀 유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물 옵션 그 만기 관련해서 포지셔닝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변동성이 커졌는데, 국내 시장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지금 일단은 기관이 1분기 잘 나갔으니까 좀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1분기랑 2분기가 잘 나가다 보니까 챙기고 싶은 겁니다. 일단 실적으로 당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봉 한 번 나왔다라고 해서 와, 이제 회복한다라고 하면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력의 의도에 당하기가 십상인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변동성 장세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 길면은 이제 다음 주까지는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 기간만 지나면은 좀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다시 포지셔닝을 시작을 하면서 선물하고 포지셔닝을 다시 빨리빨리 해야겠죠. 그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 다시 매수세가 잡혀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빅 이벤트가 지나면은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후 우리 광전자에도 다시 돈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거래량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요. 더 올라가 주면서 매수세가 잡혀 들어오면서 이전 자리로 회복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어느 지점에 매수하셨느냐에 따라서 살짝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나 고점에 매수했다. 어제도 이어서 오늘마저 고점에 매수하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나다. 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요. 더 눌릴 수 있습니다. 저 8,400원 아래로 밀려나가지고 또 7,300원 근처까지 갈 수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 가기는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8,400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매수는 해주세요. 일단 매수해주시고 고점에 물리신 물량에 대해서는 평단가를 낮추셔라. 왜냐면은 여러분 차라리 지금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해요. 저 위쪽 심지어 저 최고점이 22,000원에 가지고 계신 물량보다는 그래도 지금 구간이 평단가 정리는 조금 더 쉬우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가 있을 때 눌려 있을 때는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셔라. 고점에 물리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바닥 언저리 맞아요. 바닥 언저리가 맞기 때문에
매수하셔가지고 일단은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주셔라. 그래야지, 특히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야지 다음에 숏이라도 터졌을 때 고점에 올라갔을 때 기회 놓치지 않고 매도라도 하셔가지고 위에 있는 물량 자체를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단가를 이 상태로 두시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매도 버튼이 안 눌러져요. 이 매도 버튼을 누르시려면은 결국은 평단가를 낮춰주셔야 된다. 많이 깎지 않으셔도 돼요. 한 9,500원 정도로만 맞춰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숏커버링을 치는 그 자리가 이 9,500원 윗자리가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9,500원보다는 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9,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려면은 이것보다는 평단가는 눌러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은 제일 눌려있는 지점들,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매수를 잡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낮은 자리들에서는 매수를 잡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지점들 놓치지 않고 일단 매수하셔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데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오데리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 휴대폰에 오데리라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일 눌리는 지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물리신 고점에서는 탈출을 하실 수 있도록 평단까지 제일 낮추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진입하실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타점 문자 받아보시고 진입을 하셔서 일단 세력의 의도에 당하지 마시고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저 위쪽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살았구나 라고 하시면서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점에서 매수하시면서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데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데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긴급 대응 리포트와 추가 종목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010-7775-8354번 이 번호로 리포트라고 세 글자만 문자로 빠르게 남겨주세요. 오데리가 선착순 몇 분만 지정을 해서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은 세력의 의도 자체를 조심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커져 있고 방향 자체가 아래로 명확하게 내려가는 건 일단 멈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위로 치고 올라가지도 않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다라고 하면은 세력도 일단은 고점에 있는 물량 줄이고 싶어요.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서 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매수세를 최근에 순매수세 특히 어제 순매수세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전보다 더 줄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10배 넘게 늘었는데 순매수세 자체는 더 줄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 거 이거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매수랑 매도만 비교를 하면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있어요. 그쵸? 이게 개인은 단순히 보면 한 10배 정도, 11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배 늘어난 게 아니에요. 30배 늘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쵸? 그만큼 치열하게 다리를 교체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구간 고점에 물린 물량을 깎는 데 좀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치열하게 매매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래도 기회가 좀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평단가 조정은 해주시고 시간 조금 더 걸려요. 얘기 드렸었죠.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고 금리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매수세 자체가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도 관심 끊어버리면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어차피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평단가 조정은 하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광전자가 제일 위가 21위 하락 중, 그죠? 11위 그 다음 하락, 그리고 5일이 중요합니다. 5일이 횡보 전환을 하고 있어요. 급격히 내려오다가 멈췄어요. 멈췄습니다.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대로 내일 당장 조금이라도 양봉 잡혀서 방향 꺾는 데 성공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번 주가 끝날 때쯤 되면은 10일과 만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그래도 바닥 정도로는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을 한 다음에 저점을 높이고 그리고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되면은 딱 이 정도 시간 지나려면은 모델이가 얘기를 했었던 다음 주까지는 지나봐야겠죠. 다음 주 지나고 그래도 금리 발표하고 그때쯤 정도가 되면은 이제 바닥에서 두 사이클 혹은 세 사이클 정도 탈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을 탄다라는 건 저점 만들고 고점 만들고 이거를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이 완성이 되면은 이것은 곧 조정을 거치면서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과감하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눈에 띄게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조정을 끝내간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정을 끝내고 일단 저점 자체가 9,500원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점부터입니다. 그 지점부터 회복 구간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회복을 거칠 때 딱딱딱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또 이렇게 추세 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종목이랑 섹터의 거래량 들어오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거치고 난 뒤에는 다음에는 이전 자리 회복을 해내겠죠. 회복을 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승세를 다시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세 시작하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구간 못 잡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의 이 급등을 누리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왜 도대체 내가 사니까 주가가 밀리기만 하느냐.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 여러분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지금 에너지를 정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사실 진짜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다음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사실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여튼 다시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들어온 것이니까요. 지금 자리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은 평단가 조정은 잘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강전자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